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룸메이트 NI딩공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K리그 1 30라운드, K리그 2 30라운드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주중에 아침 경기가 있어가지고 아침 경기를 하고 온 전북과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에 경기가 바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전북하고 수원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상파에서도 중계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 KBS입니다. SBS에서 전북하고 수원 경기 중계를 하였고요. 경기는 1대 0으로 백승호 선수의 PK골 하나가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슈팅자는 10대 9, 유효슈팅은 5대 4, 코너킥은 11대 7, 파울자는 18대 16, 옵사이드는 전북이 2개, 수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PK 같은 경우는 문선민 선수가 역시나 측면에서 계속 흔들어줬었는데 그 흔들어주는 움직임 때문에 양상민 선수랑 경합 과정에서 문선민 선수의 소유라고 심판이 봤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양상민 선수가 발 뒤꿈치를 차면서 결국 PK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PK는 전 수원 삼성 소속이었던 유소년 때 소속이었죠. 그랬다가 바르셀로나 갔는데요. 백승호 선수가 프리킥 득점 이후에 K리그 두 번째 골을 PK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또 친정팀 상대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냈고요. 결국 전북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광주랑 제주 경기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기는 K리그 2 경기인데요. 전남하고 부천의 경기. 슈팅자는 9대9, 유효슈팅은 1대2, 코너킥은 3대3, 파울자는 13대13, 옵사이드는 전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는 1대2로 부천이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전반에 사무엘 선수 골로 전남이 앞서갈 수 있었는데 계속 앞서가긴 했는데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먹히면서 결국 전남이 홈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전남하고 부천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제가 K리그를 이거 BPL일까? 유튜브가 아니라 너튜브. 너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 영상도 너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어쨌든 너튜브라고 할게요.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에 따라서 제가 작성한 다음에 리뷰를 이제 대본을 보고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남 대 부천의 경기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1분 55초여가지고 다 보기엔 시간이 많고요. 제가 골 나오는 장면만 시간을 미리 세놨어요. 카운트를.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먼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PL 중계진 분들이 자,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하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K리그 리뷰할 때마다 맨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합니다. 경기를 안 보고 리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골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 15초네요. 11분 15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사무엘이에서 약간 골문 앞에서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발로 잘 터치를 하면서 갖다 댄 건 아니고요. 발이라고 하나? 발목이라고 해야 하나? 발목 쪽 맞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무엘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자, 다음 장면은 이제 PK 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가 앞에 장면이 끊겨 있어가지고 다 보기 힘들었어요. 바로 VAR 장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건 선수가 이제 손을 갖다 댔네요. 손을 뒤에 갖다 대면서 약간 좀 밀어 넣어티는 푸싱 파울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PK 한지호 선수. 근데 이 한지호 선수가 이제 가운데 중앙 이제 위로 이제 자신 있게 찼어요. 보통은 중간 잘 안 차는데 자신 있게 찼고요. 자, 마지막 박찬욱 선수의 골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역전골이죠. 막판에 또 역전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중앙 돌파를 하면서 서서히 패스를 넣어주고 한번 접고 바로 중계진 텐션이 엄청나죠. 자, 이런 식으로 전남한 부천 경기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경기를 본 다음에 리뷰를 해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경기부터는 뭐 원래대로 할 테니까 이번 영상만 뭐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경기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랑 제주 경기 1대1로 끝났습니다. 네, 토요일 경기를 어제 리뷰 안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경기를 한 번에 리뷰하게 되었고요. 자, 1대1로 끝났는데 슈팅자는 8대10, 유효슈팅은 4대3, 코너킥은 12대10, 파울자는 11대6, 옵사이드는 제주만 하나가 있었고요. 선제골은 1인 시간에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한도 선수가 쇄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헤딩을 했는데 뒤로 흘렀습니다. 그걸 김중원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만 광주가 주도권을 잡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주가 주도권을 잡는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점유율 자체도 3대7로 확실히 제주가 많았고요. 제주의 골 같은 경우는 진짜 경기 막판에 나왔어요. 물론 이 골이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핸드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핸드볼 판정하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이제 강민호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제루손 선수가 발리로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그 발리로 마무리한 공이 이제 수비수 손 맞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VR을 통해서 PK가 선언이 되었고요. 주민기 선수가 잘 밀어 넣으면서 1대1로 경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주민기 선수의 이 PK골보다 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이 경기 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가 규칙을 어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경기 보면서 별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긴 했는데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규칙이냐면요. K리그 규정에 올 시즌에 한해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5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5차례를 그러니까 한 차례에 한 명씩 교체해가지고
5차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차례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명 선수 교체하려면은 한 번에 2명, 1명씩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단 하프타임에 교체한 경우는 교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같은 경우는 하프타임에 김원희 선수가 교체되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 8분에 이민기 선수가 교체되었고, 그리고 후반 29분에 헤이스 선수가 교체되었고요. 그리고 후반 39분에 김종호 선수가 교체가 되었는데, 이민기, 헤이스, 김종우, 이미 3장의 교체 카드 썼는데도 불구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김봉기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교체 카드를 3장을 쓴 게 아니라 4장을 썼어요. 4장이란다. 3번 교체한 게 아니라 4번을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3번 교체할 걸 4번 교체하면서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몰수패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이야기로만 도는 게 아니라 K리그 규정이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뛰고 있으면은 경기 중에 발각 시 즉시 퇴장시키고 경기를 재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 경기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상대팀이 이제 연맹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이의가 통과만 된다면은 3대0 몰수패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는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있을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해석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교체 카드를 한 장을 더 쓴 게 한 장에다 교체 카드를 한 번을 더 쓴 게 무자격 선수를 교체 투입된 거냐? 뭐 교체 카드 5장 교체 카드를 써야 되는데 뭐 6장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조항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간다면은 경기 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3대0 몰수패 처리가 되고요. 제주가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몰수패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좀 애매하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제주도 너무 자연스러웠는지 눈치채지 못했고 경기 끝나고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광주 측에서는 한편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반박을 보면은 몰수패 처리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광주 입장에서는 원래 39분에 김종호 선수를 교체할 때 김봉지 선수를 같이 교체하려고 했는데 대기신이 한 명만 교체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2장을 교체를 다 못 쓰고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떤 얘기가 정확히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심이 징계를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뭐 먹는다는 게 아니라 대기신이 잘못했냐, 광주 측에서 잘못했나, 어느 측이 잘못했는지는 일단 연맹을 통해서 추후에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일요일까지 기다렸는데도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프리킥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종훈 선수를 엄원상 선수로 바꿔줬거든요. 이미 엄원상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돼요. 광주 입장에서는 1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훈 선수를 이제 불이나게 이제 투입시켰고 코너킥 프리킥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빨리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대기심 때문이 아니라 뭐 심판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심판이 교체카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경기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 기본적인 자격으로서 미달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심판의 잘못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추후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경기 내용은 일단은 1대1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대구 대 울산 경기 2대1로 대구가 이겼습니다. 슈팅차는 21대 3. 슈팅차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고요. 유효슈팅은 9대 1, 코너킥은 7대 3, 파울자는 9대 7, 옵사이드는 양팀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역습을 위주로 하는 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보여주는 경기였고요. 울산은 점유율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자를 단 3개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을 위주로 한 대구가 슈팅자가 21개나 되었고요. 선제골은 하지만 울산 쪽에서 나왔습니다. 박호 선수의 골이었죠. 중앙 돌파 이후에 역시나 박호 선수는 간결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1대0으로 울산이 앞서가게 되었고요. 전반전은 울산이 오히려 대구한테 밀리는 모습도 보였고 어찌어찌해서 잘 막아내긴 했지만 후반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55분 에드가 선수의 골이 터졌는데요. 에드가 선수가 이 골 몇 분 전에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어요. 세익년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골키퍼랑 1대1 상황이었거든요. 그 조현우 선수가 친전팀을 상대로 놀라운 선방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골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를 만회하듯이 결국에는 역시나 세징야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에드가 선수가 완전히 돌아뛰었고요. 울산 수비진이 그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2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롱패스를 세징야 선수가 잘 잡았고요. 서령 선수랑 1대1 싸움이었는데 그 1대1을 완전히 뚫어낸 다음에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2대1로 대구가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홈에서 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또 정태우 선수가 빠지고 박한민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이랑 전북이 승점 차이가 1점 차이로 좁혀지겠죠. 자, 다음 K리그 2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미 제가 영상으로 리뷰를 했고요. 자, 다음은 경남하고 인천이다. 김천의 경기입니다. 2대3으로 김천이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전부 정말 경기가 펠레스코까지 갈 정도로 골이 많이 터졌습니다. 슈팅자는 9대17, 유효슈팅은 4대10, 코너킥은 4대4, 이제 파울자는 9대14, 옵사이드는 이제 경남이 하나가 있었고요. 선제골은 조기성 선수한테 나왔습니다. 서진수 선수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결국 에르나데스 선수한테 연속골을 먹혔습니다. 첫 번째 골은 일단 PK인데요. 정수현 선수가 1대1 태클을 에르나데스 선수한테 잘못 걸면서 PK가 상황이 되었고요. 그걸 마무리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이 더 놀라운데요. 최강원 선수의 크로스를 에르난데스 선수가 히저스킥으로 놀라운 기술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번 라운드 K리그2 최고의 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2대1로 경남이 역전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결국 김천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한 경남이 결국 역전까지 내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지현 선수가 세컨볼을 잘 잡고 경남이 걷어내지 못한 볼을 세컨볼을 잘 잡고 약간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리로 마무리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용환 선수의 골이 터졌죠. 주기성 선수가 그 전에 핸드볼 상황에서 이제 골이 취소된 적도 한 번 있었고요. 하지만 김용환 선수가 우주정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완전히 노마크 상태였습니다.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 김천이 이기게 되면서 선두권 싸움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불이 붙었냐면요. 같은 시간에 안양이 이겼거든요. 역시나 안양이 김천을 상대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슈팅자는 11대10, 유효슈팅은 6대4, 코너킥은 5대4,
파울자는 10대 13. 코너킥입니다. 옵사이드는 2대 4였고요. 경기는 퇴장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 경기 자체는 약간 좀 거칠은 경기였습니다. 일단 김정민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는데요. 박태준 선수한테 강한 백태클을 가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 부산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러했고요. 선제골은 그렇게 안양 쪽에서 나온 듯 싶었지만 의외로 부산 쪽에서 나왔습니다. 프리킥을 안병준 선수가 잘 찼어요. 수비벽 사이 틈을 노리면서 찼고요. GK 손 맞고 들어오면서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골을 먹혔어요. 수비진이 버티지 못하면서 주현 선수의 크로스를 가볍게 조나탄 선수가 헤더골을 만들어냈고요. 처음엔 옵사이드가 선언되었지만 결국엔 득점이 다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서 수비가 붕괴되면서 주현 선수의 땅볼 크로스를 김정현 선수가 실수로 걷어낸다는 게 발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아코스티 선수가 정중현 선수한테 주고 정중현 선수가 띄워주는 패스로 타무라 선수한테 줬고요. 놀라운 연계 플레이로 타무라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었지만 결국에는 득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부산이 안양한테 3대1로 지게 되었고요. 일단 이 경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옵사이드가 많았어요. 되게 안양 입장에서는 좀 짜증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가 좀 짜증나게 엄청 안 풀리는 경기였거든요. 안양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지 경기 자체는 옵사이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옵사이드가 2개, 4개였네요. 슈팅자가 11대 10, 유효 슈팅은 6대 4, 코너킥은 5대 4, 파울자는 10대 13, 옵사이드가 2개, 4개였네요. 자, 이렇게 토요일 경기는 전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인천 대 성남의 경기 1대 0으로 성남이 이겼는데요. 밀리치 선수의 프리킥 골이 나왔죠. 슈팅자는 10대 10, 유효 슈팅은 5대 4, 코너킥은 2대 8, 파울자는 18대 12, 옵사이드는 1개씩 있었습니다. 이게 또 김남일 감독님이 용병술이 돋보인 게 하프타임에 이중민 선수를 교체 투입되는데요. 이중민 선수를 불과 9분 만에 바로 뺀 다음에 밀리치 선수를 넣어줬습니다. 거기서 결국 밀리치 선수가 프리킥으로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성남의 유일한 득점이자 이 경기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성남이 인천 원정 와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자, 다음은 서울대 이제 수원 FC 경기입니다. 2대1로 FC 서울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슈팅자는 9대 14, 유효 슈팅은 8대 9, 코너킥은 5대 4, 파울자는 15대 14였습니다. 옵사이드는 1개, 4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벌써부터 시간이 0분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정확히 52초 만에 골이 들어가게 되면서 0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상호 선수의 크로스를 주영 선수가 잘 돌려 넣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골을 만들어냈고요. 거기 이어서 멀티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나상호 선수가 뒷공간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돌파 이후에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감아차면서 결국 2대0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로 양 팀 다 득점이 없다가 후반 막판에 수원FC의 무림도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거리가 있는 와중에도 헤딩을 잘 마무리하면서 2대1을 만들어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서울이 되게 오랜만에 수원FC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이 이번 경기 돋보이는 게 안익수 감독님의 전술이 상당히 잘 먹혀들었습니다. 일단 놀라운 점이 팔로세비치 선수를 톱으로 썼어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포항 시절에서도 팔로세비치 선수가 톱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유채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그런다든지 톱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약간 가끔 가다야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팔로세비치 선수를 톱으로 쓴 적이 없어요. 톱으로 쓴 적이 없었고 이제 아무래도 지두원 선수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톱 자원이 지금 가브리엘 선수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팔로세비치 선수를 톱보다는 약간 좀 제로 톱에 가깝게 두면서 서울이 중원을 튼튼하게 가져왔고요. 특히나 3백 변칙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평소에 서울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특히나 경기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조영 선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잡는 모습. 엄청난 열정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한범 선수의 수비력이 또 서울 입장에서는 돋보였습니다. 자, K리그1 이렇게 끝났고요. K리그2는 충남 아산대 안산의 경기 0대1로 안산이 이겼는데요. 이 골도 되게 일찍 터졌네요. 1분 만에 카누스 선수가 중앙 돌파 이후에 중거리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결승골을 만들어냈고요. 슈팅자는 12대 14, 유슈팅은 7대 9, 코너킥은 9대 3, 바울스자는 19대 19였습니다. 옵사이드는 충남 아산이 2개, 안산이 1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중요했던 게 안산 입장에서는 김기식 감독님이 사퇴한 이후로 첫 경기였고요. 민동석 수석 코치이자 감독 대행이 새로 지봉을 잡게 되면서 마지막 서울 이랜드하고 대전의 경기 2대1로 서울 이랜드가 이겼고요. 칭자는 12대 21, 유효슈팅은 7대 8, 코너킥은 1대 6, 파울스자는 8대 22, 옵사이드는 서울 이랜드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선제골은요 64분에 레안드로 선수가 태클을 피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그걸 서재민 선수가 바로 슈팅을 때렸고 하지만 골키퍼가 맞고 볼이 흘렀습니다. 근데 김인성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수비수가 이제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와중에 한인호 선수가 수비를 잘 등지고 있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돌파를 했고요.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 2대 0으로 순식간에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상훈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이제 오버래핑을 보여줬고요. 거기서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 손 맞고 이제 쳐낸 볼이 마사 선수 맞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 2대1로 서울 이랜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강원하고 포항 경기는 포항의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경기가 29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원하고 포항이 한 경기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가 또 바로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K리그 경기를 보면서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